돼. 일상생활에서 시각의 천박함을 알아야 돼요. 시각을 부정을 하면 부정을 할수록요, 여러분들의 소유욕은 현저히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각이 이 남루하다라는 거를 일단은 보여드리려면 불교의 도움을 빌려야 돼요. 불교에서 유식불교. 바수반두였죠. 우리가 이제 세친이라고 하는 세친보살이라고 그래요. 세친. 바수반두요. 이 사람들 유식불교에서의 의식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이, 비, 설, 신. 눈이요, 귀, 코, 혀, 몸. 이게 촉각이거든요. 이게 전오식이라고 그러고요. 요 밑에 이제 해서 80까지 가요. 80. 제일 밑에 있는 게 알라야 의식이라고 그래요. 알라야 의식. 저장 의식. 알라야. 히말라야죠. 히말라야 아시죠? 힘이 산스크리트어로 눈이고요. 알라야가 저장이거든요. 히말라야. 그래서 옛날에는 설장산이라고 했어요. 설장. 눈이 저장된 산이다라고 그랬죠. 설장산.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건 그 밑에 이제 그 저기 기억 의식까지 가지 말고요.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기억 의식까지 있어요. 아니 비설신 이러죠. 그래서 눈의 의식, 귀의 의식. 왜 의식이라고 그러냐면 의식은 지속이 있어야 된다고요. 서양 철학은요, 눈의 의식이라는 말을 안 붙여요.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의식이냐? 왜 의식은 지속이 있어야 의식이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카메라로 생각해. 카메라가 무슨 뭐 지속이 있어요. 그냥 셔터 탁 치면 탁 하지. 근데 영화관 가보면 알죠. 바깥에서 햇빛을 보고 있다가 영화관에 확 들어가면 눈이 기억을 해요? 안 해요? 기억을 하잖아요. 밝은 데를. 귀도 그렇고. 우리 음악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 있는 멜로디를 기억하고 있으니 뒤에 리듬을 기억하잖아요. 맛도 그렇지 않나요? 커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죠? 드립커피. 카페인이 제일 많은 게 드립커피요. 두 번째가 에스프레소 기계. 카페인 없는 게 더치잖아요. 드립커피 좋아하시는 분 좀 보세요. 카페인 중독이죠, 카페인 중독. 근데 커피 맛을 잘 느끼려고 그러면 씁쓸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설탕을 써야 되거든요. 한번 이제 입에 딱 마신 다음에 입을 한번 훑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더럽게 만드는 거죠. 그 커피 향으로. 과테말라든 뭐든 이렇게 한 다음에 설탕을 먹고요. 그 다음에 드립을 먹으면 그 향이 강하죠. 빵을 달게 하는 방법은 소금을 넣는 데 있어요. 음식 하시는 분은 알잖아요. 설탕 더럽게 넣으면은요, 못 먹어요. 근데 음식이 그래서 위험한 거죠. 단 찌개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소금을 넣는단 말이에요. 소금을 넣으면 설탕 조그만 게 그 대조 속에서 굉장히 달게 느껴지죠. 빵들이 그래요. 빵이 단 거는요, 소금을 넣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비법이죠. 요리하시는 분은 알잖아요. 소금의 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혀마저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몸도 그렇죠. 아시죠? 겨울에 막 놀다가 손 탱탱 얼었을 때 난로 기억나요? 난로? 옛날에 그 B급 장갑들 비닐로 된 거 가죽도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는 가죽이라고 속였던 그 장갑 연통에다가 탁 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쫙 하고 붙죠. 근데도 뜨거운 줄 모른다고요. 손이 기억한다고. 감각도. 그러니까 이제 키스할 때도 그냥 키스하면 안 되죠. 서로 따뜻하게 이렇게 좀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바로 키스! 겨울에 키스하면 진짜 힘들어요. 막 입술 다 찢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우리 몸도 다 기억하죠. 그러니까 불교는 일찌감치 그걸 알았어요. 우리의 감각이 이렇게 수동적인 기구가 아니라 기억을 가지고 가고 지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저거를 서양 철학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의식이 있다, 감각에도 의식이 있다를 얘기했던 사람이 니체. 이게 니체가 똑똑한 거죠. 어쨌든 양파 껍질이에요. 양파 껍질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요게 보고 싶다.
여기 뭐예요, 이게? 만지고 싶다. 어떤 게 더 깊어요, 사랑 중에? 만지고 싶다요. 보고 싶다가 제일 약한 거란 말이에요, 보고 싶다가. 보고 싶다로 만져. 그러니까 사랑한다를 번역어죠. 보고 싶다, 냄새 맡고 싶다, 이렇게 쭈르륵 내려오는 거예요, 만지고 싶다까지. 이게 제일 깊은 거거든요. 여기에 만족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 만족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남편을 죽여요. 동영상을 찍고 일단은.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좋죠? 우리가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병원에 급하게 입원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손 잡거나 얼굴 쓰다듬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우리가 친구가 딱 죽었을 때 저도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사고로 죽은 친구 있으면 영정을 만지게 돼. 아, 이 새끼야. 이렇게. 그때 영정의 그 느낌 있죠? 아, 그 기분 들어요. 그게. 뭔가 따뜻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웃고 있는데 이게 이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요거와 요게 차이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 감각만으로 따져도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좋은 거는요. 그곳에 가서 모래를 만지고 싶다. 예? 그 물가에 발을 이렇게 담그고 있고 싶다. 이러면 그곳을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고 싶다 그러면 집에서 보시면 돼요. 그냥 네이버로 이렇게 클릭하면 좋은 사진들이 많아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단계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다고요. 제가 이분이랑 제가 동성애가 돼서 손잡으려고 그러지 마요. 동성애 우리는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우리가 처음에 만나면 적절치 않다. 몰입이 안 된다. 이게 남자친구 있잖아. 그러니까 됐어. 남자친구 있으면 됐어요. 우리 둘이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미팅, 소개팅 포지션. 이렇게 앉아있지? 이렇게 앉았는데 내가 오자마자 여기 앉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건 동물들도 서로 안 하는 짓이야, 이거는. 산에 가가지고 동물들이 서로 마주치면 눈 서로 마주치고 간 보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드킬 얘기했잖아요. 동물들은요, 이렇게 뭐냐면, 눈가를 먼저 까는 게 그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딱 멈춘다고 이렇게 딱. 그래서 먼저 이제 눈을 안 깔고요, 들이대는 애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토끼가 이길 수 있어요. 토끼가 약간 그냥 이상한 걸 먹거나 지천이 널린 자라에 뭐 대마 같은 거를 토끼가 먹었다던가 이래서 늑대를 보고서 이렇게 딱 보고요, 늑대 앞으로 오는 거예요. 뛰지 말고. 늑대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미친 토끼. 그래서 늑대가 도망가면 이 둘 관계는 제가 사냥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국도 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도로를 너무 많이 팠죠. 지자체들이 도로를 너무 많이 파가지고 가끔 가다 보면 고속도로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단절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한쪽에 개체수가 많아져 버리면요, 약한 아이들이 이렇게 도로를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생태를 보호하려면 다 터널로 파야 돼요. 다 100%. 생태 터널이라고 위에 만들어놨죠. 그럼 거기 포식자 기다리는 거 아세요? 목 좋지. 목 좋은 곳이에요. 목 좋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애들이 넘어온다. 그냥 잡아먹으면 돼. 100m 내도 안 돼요. 거긴 다 잡혀먹어요. 그게 터널이 좋은데 어쨌든지 간에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로드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쪽에 라이트가 2개가 와요. 고라니가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뭔지 알죠? 일단은 멈추는 거예요. 무조건 뛰는 거는 없어요, 동물의 세계에서. 간을 봐야죠. 딱 했는데, 저 새끼가 속도가 시속 130이네. 훅 지나가는 거예요. 가끔 가다 이제 문명에 철든 아이들이 있어요. 설악산 부분 이렇게 저 한계령 넘어가거나 이렇게 넘어갔었을 때 그 다람쥐 같은 새끼들은요, 처음 피해. 나이트 딱 보고, 차 오네? 세단인 것을? 하고 싹 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문명화된 거야, 애들이. 근데 고라니들은 그렇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충격받을 거예요, 아마. 그 쳐보신 분. 눈 보고. 눈 봤어요? 마지막에 라이트에 비추는 그 눈? 마지막까지 봐요. 마지막까지. 봤어? 운전하기 힘들 정도예요. 평생 각인데. 나이트가 세면 셀수록 마지막 힘을 다해서 버팅기고 안 움직이는 거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요. 보이다가 가까이 딱 접근할 때
극도의 공포감에 있는 눈이 한번 확 와요. 저도 이제 예전에 여기 동료 선생님이랑 가다가 쳤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무서워요, 그거. 한번 경험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아파. 굉장히 짧은 순간인데, 굉장히 길게 롱컷으로 멀리서 보여요, 저기. 하다가 그냥, 사실 시속 130이라는 거 상당히 빠른 속도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이제 라이트로 비칠 정도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어쨌든지 간에, 동물들도 이러고 있다고요. 늑대가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토끼가 앉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절대. 이렇게 우리가 만나죠? 이게 눈이야. 가장 표면적인 관계. 이렇게 있다라는 거 못 만져. 응? 상대방이 만질 때 내 손을 본단 말이에요. 이거 못 만진다고요. 절대 못 만져.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나쁜 사람들이 뭐 술에 약을 탄다던가 이러죠. 못 보게. 뭐 이런 거에 별게 아니에요. 이 상태야. 친해지죠. 언젠가 더 가까워지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언젠가는 우리 계속 카페에서 만나요. 이걸 몇 번이나 만날지 모르겠다. 몇 번 만나잖아요. 계속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다 언젠가는 화장실을 갔다가 옆에 여기 의자에 조용히. 근데 지금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앉아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분이 쫙 쪼려보면 다시 이쪽으로 가요. 이러고 가서 또 한 2주를 만나. 그다음에 다시 또 화장실을 가서 앉아도 될까요? 내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게. 이제는 안 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옆에 앉는 순간 성형수술도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알죠? 소리만 들어요. 말소리만. 냄새만 맡아지고. 온기 느껴지고. 그 다음에 포옹한다고 생각해봐요. 가장 깊은 관계. 포옹은 서로 얼굴 안 보잖아요. 얼굴이 아예 크로스가 된다고. 안 본다고. 키스할 때 상대방이 눈 뜬 거 보셨어요? 굉장히 무섭다? 키스할 때 왜요? 한단 말이에요. 그 직감 같은 거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서로 감시하고 관찰하고 거리 두는 관계냐. 시각은요. 인간이 가진 감각 중에서 거리 두는 감각이에요. 본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쪼려보지 마시고요. 아이가 막 위축돼가지고 그쵸? 로드킬 당하는 고라니처럼 될 때 빨리 가서 밟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 안아주는 거. 안아주는 걸로 다 해결될 수도 있어요. 애가 외로울 때가 있다니까. 뭔지 아시죠? 막 어머니의 눈빛이요. 막 나를 쏘고 나를 감시하고 이럴 때 아주 그 매정한 엄마들도 있어요. 네 방에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 애 죽이고 싶다. 뭔지 알죠? 포옹이 필요한데 가 있어. 뭐 심지어 그러기도 하죠. 엄마라고 부르지 마. 이거 뭐 홍길동 정도 아니고 엄마라 부르지도 못하고. 어쨌든지 간에 감각 중에서요. 이 감각의 순서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그런데 이 영역들에서는요. 소유가 없다. 특히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거는요. 손잡기. 내 손이 이 사람에 의해 잡혀짐을 허락하지 않고서 이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머지는요, 간음증도 어디서 생겨요? 눈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몰래 보고. 그래서 이 시각이라는 기능이요, 우리 인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시각적 인간은 슬픈 인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고수는요, 성형수술 안 하고요, 피부를 관리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 의미 없어요. 무슨 성형수술이에요? 성형수술이. 의미 없어요. 어차피 다 우리는 눈 감고 옆에 앉아 있는데. 요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관계.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성형수술하고 외모 관리하는 거 보면, 이거 더 밑이 뭐겠어요? 어떤 기억이잖아. 그 사람 기억이 그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이 기억을 비유를 할 때 바수반두나 유식불교에서 뭐를 비유하냐면 이런 거예요. 업보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냄새 풀풀 나는 물고기 가게에 가보자. 네 행동은 물고기 가게에 간 거죠. 업이죠. 과보로 나한테 물고기 냄새가 묻어요. 그렇게 묻는 것이 알라야 의식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제일 예쁜 사람이 예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니까요. 불교에서도. 그렇죠? 어떤 기억, 어떤 음악을 들었었고 어떤 작품을 봤었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옛날에 막 누구 목 졸라 죽이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대해줬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제일 깊은 게 이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거 여기만 소유라고요. 소유. 여기 보세요. 부동산 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아시죠? 부동산은 아시죠?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의 대표적인 게 아파트, 집, 토지. 야, 이거 좋죠, 이거. 경계선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문 정하고, 막고. 타인 시선을 맞게 담도 쌓아도 되고, 뭐, 아시죠? 이렇게. 다 시각과 관련돼 있어요, 소유가. 소유는 시각과. 그러니까, 남녀 사이나 인간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진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아이를 잘 키우면요. 에이, 만지지 마. 에이, 애비.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아파트가 제일 짜증나요. 아줌마들이 대동단결해가지고요. 집에 모래 가지고 들어온다고. 우레탄으로 놀이터를 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레탄. 모래 이제 호주머니 막 애들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애들 모래 가지고 얼마나 잘 노는지 아세요? 모래 손 넣어본 지 오래됐죠. 요새 안 넣죠. 피부 관리한다고. 이게 손에다 딱 넣으면요. 따뜻하고 축축하고 미지근하게 따뜻하고 하는 그 느낌이 아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나요? 저 놀았던 거. 두꺼봐 헌집 줄게. 그거 계속 하면 해진다고요. 해졌을 때 집에 들어가죠. 집에 들어가면 이제 호주머니 빼면 모래가 막 나오죠. 그때 저희 어머님이 또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저를 패죠. 그래도 저는 이제 하는데 아이 데리고 가셔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면 이 세계 촉각의 능력을 발달시키는 게 아이가 인생을 얼마나 잘 사는데. 저쪽에 가셔야 돼요. 저쪽에. 보령 머드팩 축제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애를 그냥 뻘에다 담그던가. 무슨 말인지 알죠? 흙 만지게 하고 이렇게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존재감이 든단 말이에요. 자기가. 외로울 때 진짜 좋아요. 우리는 지금 요새 혀 정도는 많이 갔죠. 혀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느낌이요. 맛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느낌, 놀라운 편안함. 요게 묘하죠. 촉각과 이 맛의 느낌 경계선상에 오는 이거 미식가 되잖아요. 이거 환장한다. 세계가 살만하다니까. 존재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일 스파게티가 있는 한 나는 자살하지 않아요. 이런 경지 이루고 싶지 않아요? 네? 내일 내가 만질 수 있는 모래가 있는 한 나는 안 죽어요. 이게 이제 깊이거든요. 마지막 깊이는 항상 그거죠. 내가 우리 돌아가신 이쁜 엄마를 기억하는 한 난 안 죽어요. 마지막으로 가면 기억을요 예쁘게 만들으셔야 돼요. 아주 예쁘게. 마지막은 그거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어쨌든지 간에 그 소유가 시각적이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자본주의에 그래서 고뇌가 빠진 거예요. 자본주의는요. 이걸 어떻게 하면 시각화를 할까? 눈에 보이게 구별돼야 가지니까. 내 땅, 네 땅 막 이런 구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내 집. 그러니까 장님은요. 눈이 먼 사람은요. 여러분 밭을 침입할 거예요. 금을 거놨는데 넘어오잖아요. 그쵸?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지팡이 짚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는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나머지 감각기관이 세다라는 걸 알거든요. 저 세계가 더 크다라는 거 알거든요. 저거를 무조건 시각화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음악 아무나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림은 안 그래요. 제가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그림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잖아.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가면 그럴 수 있어요. 뭘 봐 이 새끼야. 사지도 않을 거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볼까? 이렇게 졸여서?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요.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제가 이러고 있으면서 다 듣고 있다고요. 카페에 앉아서 해봤잖아요. 이렇게 혼자서 누구 기다릴 때 이렇게 하면 뒤에서 막 싸우고 그러면 요새 귀가 팔랑팔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따질 수 있잖아요. 느낌이 쌓여서 왜 그래요? 왜 들어요? 무슨 일이세요? 뭐 이러잖아요. 모른다니까. 듣기는요. 몰라요. 그 사람이 못 가졌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18세기, 19세기에 홀이 있죠. 귀족들한테 클래식이 연주될 때 부르주아 사회에 들어오면 공연장에서 있고 그전에는 귀족들한테 있잖아요. 거기 연주할 때 거기 청소하는 아줌마 있죠. 지나가는 아줌마. 고급스러운 걸 들어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를 아무나 들어요? 그 귀족이 돈 대줘서 듣는 건데 이 아줌마는 괜히 청소를 열심히 한다? 화나죠. 귀족 입장에서 화나잖아요. 근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안 들었어요. 몰라요. 귀로 듣는 거는요.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소리를 그림은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림은 너무 쉬워요. 그림은 너무 쉬워. 그림이잖아요. 눈에 보이죠? 만질 수 있죠? 그거 들고서 어떻게 돼요? 창고에 넣으면 나만 보는 거야. 소리는. 모차르트가 연주해요. 어떻게 해? 귀족만 들어요? 옆에 사람. 정원사도 들어요. 이거 화나죠. 그러면 나중에 정원사한테 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 야, 너도 좀 듣는 것 같으니 월급을 반으로 까자. 특히 모차르트 선생이 오는 날은 반으로 까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정원사 뭐라고 했어요? 안 들었는데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서 눈으로 시각하고 보여야 팔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LP라는 게 나왔다고. LP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사고요. 집에 가서 나 혼자 트는 거야. 물론 그렇게 틀 때도 또 단점이 있어. 친구가 왔다? 친구가 와서 딱 해서 간만에 차이코프스키를 한번 쫙 트는데 애가 뭐 친구하고도 이렇게 뭐 책 보고 있어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죠. ELP를 구하느라고? ELP를 구하느라고. 150만 원을 내가 쓴 거예요. ELP를 구하려고. 근데 이 새끼는 그냥 듣는 것 같은 거죠. 야! 왜 들어? 안 들었어. 어차피 소리는요, LP는 구할 수 있어도 그 소리가 나면 또 퍼져나가요, 소리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들판에 꽃들. 우리 다 냄새 맡았잖아. 어떻게 해요? 통에 담아야 돼요. 보이는 통에. 향수로. 아세요? 향수에 담으면 재산이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향기는. 원래 여인의 나는 예쁜 향수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제가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제가 이러지 않은 이상 그럼 여러분이 그럴 거야. 야, 새끼야, 네가 뿌려. 왜 내 걸 다 네가 다 흡입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가시야 한다. 눈에 보여야지 우리는 소유를 해요, 다. 향수든. 생수도 재밌잖아요. 진짜 쉬워요. 깨끗한 물에 눈에 보이게 담으면 돼요. 한 방이면 끝나, 이거. 한 방이면. 이거를 빼서 흘리면은 아무도 못 가져요. 물을 누가 가져? 흐르는데. 이렇게 담아놓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공격은 이제 첨예해진 거죠. 향수 산업서부터 우리 아주 그 말초적인 감각까지 이제 들어오는 거죠. 더 많이, 더 깊숙하게. 지난번에 스마트폰 얘기했잖아요. 스마트폰이 주는 접촉의 그 느낌. 어떤 거는 소리도 나지 않아요? 누르면? 띡띡띡띡띡. 응? 오, 그쵸. 그쵸? 제가 주 거래은행이 하나은행인데요. 하나은행에 계좌 이체하려면 소리가 커요. 띡띡띡띡띡. 만지고 놀기 괜찮다고.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더 큰 강력함이 뭔지 아세요? 접촉 기능. 터치감이에요. 요거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까지 이제 자본주의 제품들은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뭐 대충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표정들이 그래요?